목소리 도둑. 도실도실하기 돼지 젖달라고 꿀꿀꿀. 아기 돼지의 노래를 들은 주변의 새들은 모두 귀를 막았어요. 왜? 노래하면 즐겁잖아. 그러자 나무 위에 다람쥐 아주머니가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지. 하지만 모두 같은 노래를 좋아하는 건 아니잖니. 그렇긴 하네요. 그러자 이 말을 듣고 있던 다람쥐 총각이 말했어요. 아기 돼지야, 조금 작은 소리로 예쁘게 불러봐. 히히. 내가 노래를 못 부른다는 건가요? 히히. 그래도 노래 부르는 건 좋아요. 한편 수상한 검은 망토를 입은 사람이 숲속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마침 나무에서는 꾀꼬리가 노래를 부르고 있었죠. 우와, 넌 어쩌면 그렇게 노래를 잘하니? 그런가요? 하지만 저는 제 목소리가 너무 아기 같아서 싫어요. 그래? 그럼 넌 어떤 목소리를 갖고 싶니? 조금 더 굵고 아빠 같은 목소리를 갖고 싶어요. 그런데 처음 보는 분이시네요. 난 마법사 블랙이라고 한단다. 우와, 마법사요? 그럼 제 목소리를 바꿔주는 마법 같은 것도 있나요? 그건 너무 쉬운 마법이지. 정말요? 그럼 제 소리 좀 바꿔주세요. 그럼 지금의 네 목소리는 없어지는데 후회하지 않겠어? 더 좋은 목소리를 얻는데 왜 후회를 해요? 제 목소리를 조금 더 어른스럽게 바꿔주세요. 그러자 마법사 블랙은 주머니에서 투명한 병을 하나 꺼냈어요. 자, 일단 지금 너의 목소리를 이 병에 담을 거다. 그 다음에 새롭게 바뀐 목소리를 넣어주지. 마법사 블랙이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어요. 솔라 솔라, 목소리는 이 병 속에 잠들어라. 이얍! 그러자 꾀꼬리의 목소리가 작은 구슬이 되어 병 속으로 들어갔어요. 꾀꼬리야, 고맙구나. 덕분에 나의 수집품이 하나 더 늘었어. 난 지금 세상의 아름다운 소리를 수집하고 있는 중이거든. 그럼 잘 있거라. 꾀꼬리는 목소리를 돌려달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이미 목소리가 사라져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한편 산책 중이던 아기 돼지의 귀에 새들의 소란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기 돼지는 새들이 모여있는 나무 아래로 달려갔어요. 얘들아, 무슨 일이야? 갑자기 목소리가 나오지 않나 봐. 그런데 분명히 조금 전에 검은 망토를 입은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 같았는데 사람이 떠나고 갑자기 말을 하지 못하는 거야. 새들의 이야기를 들은 아기 돼지가 목소리를 잃은 꾀꼬리에게 물었어요. 혹시 그 검은 망토를 입은 사람 때문에 네가 말을 못하게 된 거야? 그러자 꾀꼬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위험한 사람이야? 이번에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얘들아, 일단 수상한 검은 망토를 입은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자. 멀리 가지 못했을 거야. 다들 조심해. 아기 돼지의 말을 들은 새들은 주변을 날아다니며 빠르게 이 소식을 전했어요. 그런데 소식을 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람쥐 총각이 헐레벌떡 아기 돼지가 있는 곳으로 달려왔어요. 아기 돼지야, 검은 망토가 다람쥐 아주머니의 집 앞에 나타났어. 아주머니가 멀리서 검은 망토를 입은 사람이 걸어오는 걸 보고 나에게 빨리 가서 알리라고 했어. 아주머니가 시간을 끌고 있을 거야. 그래요? 아주머니가
위험에 빠지기 전에 빨리 가봐야겠어요. 새들아, 너희들은 내가 신호할 때까지 조금 떨어진 곳에서 기다려. 알겠지? 아기 돼지와 새들은 모두 다람쥐 아주머니의 집으로 갔어요. 한편 다람쥐 아주머니는 마법사 블랙을 붙잡아두기 위해 일부러 말을 걸었어요. 어머, 처음 보는 분이시네요. 안녕하세요. 난 마법사 블랙이라고 해요. 혹시 이 숲에 멋진 목소리를 가진 동물이 있나요? 글쎄요. 멋진 소리라면 어떤 목소리를 말씀하시는 건지. 가령 꾀꼬리라든가 호랑이라던가. 꾀꼬리나 호랑이의 소리가 멋지다고 생각하시는군요. 저는 아닌데. 네? 아니라고요? 그럼 어떤 동물의 소리가 멋지다고 생각하시는데요? 마침 멀리서 아기 돼지가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아, 저는 매일 아침 이 숲속을 지나가면서 노래를 부르는 아기 돼지의 목소리가 아주 멋지다고 생각하는데. 아기 돼지요? 네. 아, 마침 저기 오고 있네요.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근데 이분은 누구세요? 아, 나는 마법사 블랙이라고 한단다. 네가 멋진 목소리를 가진 아기 돼지로구나. 제가 멋진 목소리를 가졌다고 하셨어요? 이분이 이 숲에서 멋진 목소리를 가진 동물을 찾으시길래 내가 네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 아, 그러셨어요. 하지만 전 조금 더 멋진 목소리를 갖고 싶은데 마법사 신이 저에게 더 좋은 목소리로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지. 어디, 네가 원하는 목소리를 말해보렴. 저는 꾀꼬리 같은 목소리를 갖고 싶어요. 그래? 그럼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목소리는 없어질 텐데 후회하지 않겠니? 물론이죠. 멋진 목소리를 갖는다면서요. 그럼 꾀꼬리의 목소리로 바꿔주면 되겠니? 정말 그게 가능해요? 물론이지. 마법사는 품에서 작은 유리병을 꺼내 뚜껑을 열었어요. 자, 먼저 이 병에 지금 너의 목소리를 담고 그 다음 새로운 목소리를 넣어주마. 내가 주문을 외우면 너의 목소리가 이 병 안으로 들어가게 될 거다. 아, 그럼 저에게 넣어주실 목소리도 이렇게 병에 들어있나요? 아기 돼지가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질문을 하자 마법사 블랙은 당황했는지 말을 더듬었어요. 물론이지. 여기 이게 바로 꾀꼬리의 목소리야. 방금 전 뺏은 꾀꼬리의 목소리가 담긴 병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자, 이제 됐지? 목소리가 저런 구슬 모양이군요. 그런데 정말 저 구슬이 꾀꼬리 목소리인지 어떻게 알아요? 참 궁금한 게 많은 돼지로구나. 마법사 블랙이 병을 손가락으로 톡 쳤어요. 그러자 정말 그 속에서 꾀꼬리의 소리가 작게 들렸어요. 우와, 정말이네요. 그런데 원래 내 목소리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니 걱정이 돼서요. 만약 새로 얻은 목소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중에라도 다시 되돌릴 방법이 있나요? 그럼 물론이지. 그리고는 꾀꼬리의 목소리가 담긴 병을 주머니에 도로 집어넣었어요. 그래요? 아, 그럼 그 목소리 구슬을 꿀꺽 삼키면 되나요?
그런데 구슬이 너무 커서 먹기 힘들어 보이던데. 걱정할 것 없다. 원래 목소리로 돌아가는 건 아주 간단하단다. 그냥 이 병을 깨뜨려 버리면 돼. 네? 그렇게 간단하다고요? 그래. 자, 그럼 정말 시작한다. 입을 벌리고 기다리렴. 아, 잠깐만요. 얘들아, 지금이야. 그러자 갑자기 하늘에서 새들이 날아와 마법사 블랙의 머리를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그 사이 다람쥐 아주머니가 마법사 블랙의 주머니에 몰래 들어가 꾀꼬리의 목소리가 든 병을 꺼내 나무 위로 높이 올라갔어요. 그리고는 그 병을 바닥으로 던져버렸답니다. 드디어 병이 깨지자 구슬이 연기처럼 사라지며 목소리가 원래의 주인에게 돌아갔어요. 얘들아, 목소리가 돌아왔어. 성공이야. 모두 도망가. 성공이라는 말에 새들과 아기 돼지는 순식간에 도망가 숨어버렸어요. 이 녀석들, 내가 끝까지 찾아내서 돌덩어리로 만들어버릴 테다. 마법사가 돌아간 뒤 목소리를 되찾은 꾀꼬리는 아기 돼지와 다람쥐 아주머니에게 감사의 인사를 했어요. 감사해요. 아기 돼지와 다람쥐 아주머니의 용기 덕분에 제 목소리를 찾았어요. 맞아, 너무 멋져, 아기 돼지야. 맞아. 아니에요. 다람쥐 아주머니가 아니었다면 목소리 도둑을 찾지 못했을 거예요. 오늘 용감하고 똑똑한 모습에 내가 반할 지경이었다고. 아침에 부르는 너의 노래가 아름답게 들릴 것 같아. 아이 참, 우리 모두 함께 힘을 합쳤기 때문이라니까요. 그런데 정말 내 노래가 아름답게 들릴지 한번 다시 불러볼까요? 도실도실 아기 돼지. 아기 돼지의 노래는 아침과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 모든 동물들이 아기 돼지의 노래를 함께 따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온 숲속에 울려 퍼졌답니다. 명탐정 루디. 여보세요. 너구리 탐정사무소입니다. 탐정사무소에 전화를 건 건 다람쥐였어요. 다람쥐는 매일 조금씩 창고에 있던 도토리가 없어진다며 범인을 잡아달라고 이야기했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탐정 루디는 드디어 다람쥐의 집 창고에 도착했어요. 아, 바로 이 창고에 도토리가 매일 조금씩 없어진다는 거군요. 네. 탐정 루디는 창고의 구석구석을 천천히 살펴보았어요. 창고에는 창문도 없고 출입할 수 있는 문은 오직 하나군요. 이 나무 상자에 있던 도토리가 매일 조금씩 없어졌다는 건가요? 네. 범인을 찾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군요. 아무런 흔적도 없이 도토리를 매일 조금씩 훔쳐가다니 보통 도둑은 아닌 것 같군요. 처음에는 그냥 착각인 것 같아서 신경 쓰지 않았는데 며칠이 지난 후에 가보니 눈에 띄게 줄었지 뭐예요. 그래서 상자 안쪽에 도토리가 들어있는 높이에 맞추어서 선을 그려놓았었어요. 그런데 정말 다음날 와보니 도토리가 그 선 아래로 내려가 있지 뭐예요. 그래서 확신하게 되었죠. 그렇군요. 탐정 루디는 창고 밖으로 나가 주변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혹시 어제 고슴도치와 들쥐가 이 집에 왔었나요? 어? 어떻게 하셨어요? 역시 명탐정이라는 소문이 괜히 생긴 게 아니네요. 이건 탐정이 아니어도 알 수 있어요. 여기 이 발자국은 고슴도치의 발자국이고 이건 들쥐의 발자국이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의 발자국이 있는데 창고의 뒤쪽에 있는 딱따구리 발자국입니다. 딱따구리요? 하지만 발자국은 창고 뒤에서만 발견이 됐을 뿐 정작 창고의 유일한 출입문 쪽이나 창고 안에 들어갔던 흔적이 아무것도 없으니 범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매일 조금씩 없어진다고 했죠? 그럼 오늘 밤에도 올 가능성이 있으니 어디 한번 해봅시다. 뭘요? 밀가루를 좀 가져다 주시겠어요? 다람쥐는 집에서 밀가루를 가져다 탐정 루디에게 주었어요. 그러자 탐정 루디는 창고 안으로 들어가 도토리와 창고 바닥에 밀가루를 뿌리기 시작했어요. 아까운 밀가루를 왜 바닥에 뿌리시는 거예요? 오늘 도토리 도둑이 들어온다면 이 밀가루 위에 흔적을 남길 겁니다. 아, 그렇군요. 혹시 고슴도치와 들쥐 말고 이 주변에 도토리를 먹을 만한 동물이나 의심가는 친구가 있나요? 이 주변에는 도토리를 먹는 동물들이 제법 많이 있어요. 저 건너편 숲에는 청설모도 있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딱따구리 집도 있어요. 하지만 모두들 남의 것을 훔쳐갈 만한 친구들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내일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너구리 탐정 루디는 밤이 되기 전에 도토리를 먹는 동물들의 집을 조금 더 돌아보기로 했어요. 탐정 루디가 웬일이지? 혹시 이 숲에 도둑이 나타난 건가? 탐정 루디가 숲에 나타났다는 이야기는 숲속 동물들에게 빠르게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에게도 무슨 일이 생길까 불안해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탐정 루디는 사건 현장인 다람쥐의 창고 앞에 다시 찾아왔어요. 이런. 왜요? 발자국이 있나요? 누구의 발자국이에요? 도토리가 분명 줄었는데 이번에도 범인은 흔적을 남기지 않았군요. 네? 그럼 유령이라도 나타난 걸까요? 마침 숲속에 퍼진 소문이 걱정되었던 고슴도치가 아침 일찍 다람쥐의 집에 왔다가 우연히 유령이라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 큰 소리로 말했어요. 네? 유령이라고요? 안녕하세요. 유령이 나타났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유령이라는 말에 긴장을 한 탓인지 다람쥐와 고슴도치는 귀를 쫑긋 세웠답니다. 그리고 작은 소리로 말했죠. 뭔가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는데 들으셨어요? 들었어요. 유령은 아니겠죠? 설마요. 저는 그냥 농담으로 한 말인데. 마침 그때 창고 안에서도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다람쥐는 창고 안에 있는 탐정 루디가 걱정되었지만 몸이 얼어붙어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루디, 무슨 일 있으세요? 괜찮으세요? 걱정 마세요. 저는 무사합니다. 탐정님, 안에서 무슨 일 있으셨어요? 방금 범인을 찾았습니다. 정말요? 안에서 범인을 찾으셨다고요? 네. 저와 함께 창고 뒤로 가실까요?
탐정 루디는 동물들을 데리고 창고의 뒤편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곳에는 딱따구리가 창고의 벽과 벽 아래의 나무를 부리로 쪼으며 무엇인가를 열심히 찾고 있었어요. 딱따구리 씨가 범인이었나요? 안녕하세요. 왜 저를 그렇게 쳐다보고 있죠? 혹시 제 창고에 도토리를 훔쳐가려고 구멍을 뚫고 계신 건가요? 미안해요. 하지만 오해예요. 도토리를 먹기는 하지만 이 안에 도토리가 있는 건 몰랐어요. 그럼 뭐 하시는 거죠? 잠깐만요. 딱따구리 씨, 지금 혹시 흰개미를 찾고 계신가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의 도둑은 딱따구리 씨 덕분에 잡게 되었네요. 네? 잠깐만요, 탐정님. 창고 벽에는 흰개미는커녕 구멍도 보이지 않는데 딱따구리 씨의 말을 어떻게 믿죠? 거짓말이 아니에요. 당신의 창고벽 아래쪽에서 분명히 흰개미의 냄새가 난다고요. 딱따구리 씨의 말이 맞습니다. 탐정 루디가 말했어요. 창고의 겉에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이미 다람쥐님의 창고 바닥은 흰개미가 구멍을 뚫어 놓았어요. 도토리가 담겨있던 상자의 밑바닥도 갉아서 그 구멍으로 도토리가 하나씩 빠지고 있었답니다. 정말요? 그럼 아까 창고에서 난 소리가... 네, 제가 도토리 상자를 옮겨서 창고의 바닥과 도토리 상자의 바닥을 확인하는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도토리는 없어지는데 발자국이 남지 않았던 거군요? 맞습니다. 도토리를 꼭 위로 가져가란 법은 없으니까요. 다람쥐님이 밖으로 나간 뒤 딱따구리님이 창고의 벽을 쪼는 소리를 듣고 저는 번뜩 흰개미가 바닥을 갉았구나 라고 생각했죠. 정말 도토리 도둑은 흰개미였군요. 딱따구리님 죄송해요. 그러자 조용히 말을 듣고 있던 고슴도치가 말했어요. 그래도 딱따구리 씨, 남의 집 창고를 망가뜨리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 아내가 곧 알을 낳을 예정이라 흰개미를 먹으면 좋다고 해서. 그러셨군요. 이때 탐정 루디가 나서며 말했어요. 다람쥐님, 아주 잘 됐군요. 어차피 흰개미를 빨리 잡지 않으면 창고의 나무를 모조리 갉아먹어버릴 겁니다. 그러니 딱따구리님이 창고 안에서 편하게 흰개미를 드실 수 있도록 해드리시는 건 어떤지요? 그럼 서로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네, 정말 그러네요. 저는 창고와 도토리를 지키고 딱따구리님은 튼튼한 알을 낳으실 수 있으니 정말 좋은 해결책이네요. 역시 명탐정이세요. 별 말씀을요. 이웃끼리 서로 도울 수 있게 되어 이번 사건은 아주 기분 좋게 마무리된 것 같네요. 자, 그럼 이제 그만 돌아가겠습니다. 모두들 안녕히 계세요. 행운의 갈매기. 바닷가 작은 마을에 루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어요. 루카는 할아버지와 함께 매일 아침 배를 타고 나가 물고기를 잡으며 살았어요. 비록 가난하지만 루카는 언제나 씩씩하고 부지런했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그래도 꽤 많은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래, 고생했다, 루카. 배고프지? 할아버지가 빵 한 조각을 내밀었어요.
그런데 그때 갈매기 한 마리가 루카의 배 위를 빙빙 돌다 내려앉았어요. 너도 배가 고파서 온 거야? 마음씨가 착한 루카는 자신의 빵을 떼어서 갈매기에게 주었죠. 그리고 더 이상 나눠줄 빵이 없게 되자 루카는 빈손을 갈매기에게 보여주며 말했어요. 자, 이제는 빵이 없어. 미안. 그러자 여지껏 아무 말 없이 빵만 받아먹던 갈매기가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물고기도 많이 잡힐 거야. 그러니 다른 날보다 오랫동안 바다에 있다가 집에 돌아가도록 해. 너 말을 할 수 있구나. 잊지 마. 오늘은 꼭 늦게 집에 돌아가야 해. 알겠지? 루카와 할아버지는 갈매기의 말대로 다른 날보다 늦게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마을의 집들이 불타고 다친 사람들이 이곳저곳에 쓰러져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마을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금방 해적들이 왔다 갔다는 걸 알아챘어요. 루카와 할아버지는 서둘러 집으로 달려갔어요. 루카의 집은 다행히 불이 나지 않았지만 그나마 조금 남아있던 곡식과 집에서 기르던 닭과 오리들은 모두 해적들이 가지고 갔어요. 집안을 정리하며 물건을 살피던 루카가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아버지, 엄마가 돌아가실 때 주셨던 목걸이가 없어졌어요. 유일하게 남은 엄마의 물건인데. 루카, 그래도 우리 둘 다 다치지 않은 걸 다행이라고 생각하자꾸나. 며칠 후 루카와 할아버지는 다시 고기를 잡으러 나갔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며칠 전 빵을 나눠주었던 갈매기가 루카의 배로 또 날아왔어요. 루카, 무사했구나? 혹시나 했는데 넌 역시 우리 마을에 해적이 온 걸 알고 있었구나. 그래서 늦게 가라고 한 거였어. 맞아. 그래도 너와 할아버지가 무사한 걸 보니 다행이야. 고마워. 덕분에 나의 유일한 가족인 할아버지와 내가 무사할 수 있었어. 그런데 넌 내 이름을 어떻게 아는 거야? 할아버지가 너의 이름을 부르는 걸 들었거든. 내 이름은 위즐이야. 그런데 어제 해적들이 어머니의 목걸이를 훔쳐갔어. 해적들이 어디에 있는지만 알아도 찾으러 가볼 수 있을 텐데. 루카, 정말 해적들이 있는 곳을 알면 찾으러 갈 생각이 있는 거야? 그럼, 물론이지. 위즐, 너 혹시 해적들이 있는 곳을 알고 있니? 알고 있긴 한데 그곳은 바위도 뾰족하고 파도가 심해서 잘못하면 배가 부서질 수도 있어. 그래도 괜찮아? 노력은 해봐야지. 부탁해, 위즐. 이렇게 해서 소년 루카는 다음날 갈매기 위즐과 함께 해적들이 숨어 살고 있는 검은 바위섬에 도착했어요. 이런 곳에 해적들이 숨어 살고 있었다니. 해적들은 루카의 마을에서 약탈해온 음식과 술이 있었기 때문에 좀처럼 섬 밖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어쩌지? 그러게, 해적들이 배를 타고 나가야 어머니의 목걸이를 찾아볼 수 있을 텐데. 아, 위즐, 좋은 생각이 났어. 그런데 너의 도움이 꼭 필요해. 그날 저녁 해가 지고 어두운 밤이 되자 갈매기 위즐은 해적들이 모여있는 나무 위 높은 곳에 올라가 나뭇잎 사이에 숨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반짝이는 황금 조개를 찾아라. 해가 너희 머리 위에 있을 때 바다 위에 그 길이 보일 것이다. 해적들은 소리가 나는 곳을 찾아보았지만 아무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다음 날 밤도
똑같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반짝이는 황금 조개를 찾아라. 해가 너희 머리 위에 있을 때 바다 위에 그 길이 보일 것이다. 해적들 중에는 이 소리가 여신의 목소리라고도 하고 어떤 이들은 악마의 유혹이라고도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황금이라는 말에 해적들은 욕심이 생겼죠. 악마의 유혹이라고 하더라도 황금을 두고 두려워서 그냥 물러난다면 해적이 아니지. 자, 우리는 내일 황금 조개를 찾으러 간다. 드디어 해적들이 섬에서 모두 나가자 루카와 갈매기 위즐은 함께 목걸이를 찾기 시작했어요. 저기를 봐, 두목의 집인 것 같아. 루카가 문 앞에 서서 손잡이를 잡는 순간 두목의 방 안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구냐? 이 소리에 깜짝 놀란 루카는 몸이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걱정 마. 선장 방 안에 앵무새가 하는 말이잖아.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고. 루카와 갈매기 위즐이 방문을 열고 들어가자 앵무새가 소리쳤어요. 침입자다. 당장 나가. 침입자라니? 난 선장님의 심부름으로 왔어. 황금 조개를 찾으면 목걸이를 만들 수 있도록 목걸이 줄을 찾아오라고 하셨다고. 이런 앵무새 따위가 선장님의 생각을 어떻게 알겠어. 쓸모없는 앵무새 같으니라고. 나보다도 말을 더 못하는걸. 그러자 앵무새가 화를 내며 이렇게 말했어요. 목걸이가 있는 곳은 선장님과 나만 알아. 선장님과 나만. 거짓말하지 마. 네가 선장님의 보물창고를 어떻게 알아? 루카와 위즐이 선장의 방을 뒤지기 시작하자 앵무새가 이렇게 말했어요. 거기는 없어. 나만 알아. 나만 안다고. 정말 알고 있으면 말해봐. 그럼 네가 똑똑하다는 걸 믿어줄게. 나무바닥의 문을 찾아. 나무바닥의 문. 루카는 선장실 바닥을 살펴보았어요. 그때 긴 탁자 아래 카펫이 깔린 것이 보였어요. 루카는 재빨리 탁자를 빼고 그 아래 카펫도 치웠죠. 여기다. 루카는 그 안으로 들어가 보았어요. 나무바닥 아래쪽에는 커다란 나무 상자들이 쌓여 있었어요. 루카, 뭐 하는 거야? 어서 상자를 열어봐. 잠깐. 그래도 먼지가 적은 상자가 가장 최근에 열어본 상자가 아닐까? 루카는 이렇게 말하며 수십 개의 상자 중에 가장 깨끗해 보이는 상자를 열어보았어요. 여기 있다. 엄마의 목걸이야. 다행이야. 어서 가지고 나가자. 지금쯤이면 자신들이 속았다는 걸 알고 돌아오고 있을지도 몰라. 잠깐, 이 목걸이만 가지고 가면 혹시 우리 마을로 해적들이 다시 올지도 몰라. 그럼 어쩌려고? 루카는 상자의 여기저기에서 조금씩 보석을 꺼냈어요. 그리고는 재빨리 나와 카펫과 탁자를 원래의 자리에 돌려놓고는 앵무새에게 이렇게 말했죠. 고마워, 앵무새야. 한편 바다 한가운데에서 황금조개를 찾으려던 해적들은 잔뜩 화가 나서 검은 바위섬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선장이 방으로 들어가자 앵무새가 말했어요. 선장이 화가 났다. 선장이 화가 났다. 시끄러워. 조용히 하지 못해. 한마디만 더 하면 혼날 줄 알아. 한편 집에 돌아온 루카는 할아버지께 어머니의 목걸이를 보여드렸어요. 루카, 무사히 돌아와서 너무 다행이구나. 할아버지, 목걸이 말고도 다른 것이 더 있어요. 해적들이 훔쳐간 닭과 오리도 사고 우리 밀가루도 사요. 그리고 남은 건 마을 사람들에게 조금 나눠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거 아주 좋은 생각이구나. 어머니의 유품인 목걸이를 다시 찾은 루카는 다시 원래의 생활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갈매기 위즐은 루카가 바다에 나올 때마다 물고기가 많이 모이는 곳을 알려주었어요. 덕분에 루카는 더 큰 배를 사서 해적들이 넘보지 못하는 안전한 곳으로 집을 옮겨 할아버지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샤랄라 공주 구출 작전. 어느 숲속 마을에 한 공주가 살고 있었어요. 이 공주가 한번 지나가면 동물들의 우울한 기분이 사라지고 시들었던 나무들도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동물들은 언젠가부터 이 공주의 이름을 샤랄라 공주라고 불렀답니다. 샤랄라 공주님, 언제 우리 원숭이 마을에 한번 들러주세요. 사실 얼마 전에 마을의 대장님이 돌아가신 뒤로 동물들이 모두 우울해하고 있답니다. 잠시 후 파랑새들이 찾아왔어요. 샤랄라 공주님, 소나무 마을에 좀 들러주시겠어요? 소나무에 병이 생겨서 나무들이 시들어가요. 저런, 그럼 지금 바로 가볼까요? 오늘도 샤랄라 공주는 아침 일찍부터 늦은 저녁까지 숲의 이곳 저곳을 다니며 주변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답니다. 공주님, 이제 돌아오셨군요. 고생하셨어요. 그래, 고마워. 너도 잘 쉬고 내일 아침에 또 보자. 그런데 이 모습을 누군가 숨어서 몰래 지켜보는 이가 있었어요. 바로 샤랄라 공주를 질투하고 있는 그림자 마녀였답니다. 샤랄라 공주라고? 이름도 정말 마음에 안 들어. 공주가 더 이상 이 숲을 돌아다니지 못하게 만들어야겠어. 그림자 마녀는 마법의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어요. 꽁꽁 둘러싸라. 어둡게 만들어라. 그림자 강목이여, 샤랄라 공주를 가두어라. 다음 날 아침 일찍 다람쥐가 공주의 집이 이상한 철창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마침 원숭이와 파랑새도 샤랄라 공주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러 왔다가 어떻게 된 거지? 공주님께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얘들아, 공주님이 안에 계시긴 한데 주무시고 계시는 것 같아. 공주님, 일어나 보세요. 파랑새가 소리질러 보았지만 집안의 공주님은 눈을 뜨지 못했어요. 샤랄라 공주님이 하루 종일 숲에 나타나지 않자 숲의 동물들은 공주님의 소문을 듣고 모여들었어요. 공주님 집에 문을 열 수 없다고? 공주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곰이 철창에 몸을 부딪히기도 하고 자물쇠를 발로 부숴보려고 했지만 도저히 열리지 않았어요. 그러자 이번엔 코끼리가 나섰어요. 와, 숲에서 가장 힘센 코끼리가 왔으니 이번에는 문을 열 수 있겠어. 그러나 동물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코끼리도 실패하고 말았어요. 아무래도 이 철창은 그냥 철창이 아닌 것 같아요. 마치 무슨 마법에라도 걸린 감옥 같아요. 잠깐만요. 그러고 보니 어제 공주님이 저희 마을에 오셨을 때 그림자 마녀가 공주님을 몰래 보고 가는 것을 봤다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럼 이제 어쩌죠? 만약 그림자 마녀가 공주를 가둔 것이 맞다면 꼭 이곳에 다시 와서
샤랄라 공주가 감옥 안에 잘 갇혀 있는지 확인하러 올 거예요. 다음 날부터 동물들은 샤랄라 공주의 집 주변에 그림자 마녀가 나타나는지를 지켜보기로 했어요. 첫 번째 순서로 인사를 왔던 원숭이와 파랑새 그리고 다람쥐가 지켜보기로 했어요. 다음 날 오후가 되자 원숭이의 예상대로 숨어있는 마녀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원숭이와 파랑새, 다람쥐는 그림자 마녀의 뒤를 몰래 따라갔답니다. 마녀의 집안에는 마법의 앵무새와 검정색 보자기로 감싸놓은 무언가가 있었어요. 아무도 집에 오지 않았어. 그림자 감옥의 열쇠는 무사해. 앵무새군, 그런 말은 누가 들을 수 있으니 하지 말라고 했잖니. 그리고 누가 들어오면 그때 큰 소리로 외치는 거야. 그럼 내가 집으로 바로 돌아올 거란다. 알겠어. 조용히. 누가 들어오면 큰 소리로. 얘들아, 들었지? 저 앵무새의 옆에 검정색 천으로 덮어놓은 것이 그 열쇠 같아. 그럼 우리가 몰래 가지고 나오면 될 것 같은데? 마녀의 집에 어떻게 들어가지? 일단 저녁이 되면 그림자 마녀가 집 밖으로 나갈 거야. 그럼 그때 굴뚝을 통해서 집으로 들어가자. 그런데 앵무새를 어떻게 할까? 그건 걱정 마. 저 앵무새는 해바라기 씨를 좋아하니까 해바라기 씨로 유인해서 그걸 먹는 동안 열쇠를 가져오면 될 것 같아. 저녁이 되자 그림자 마녀가 집 밖으로 나갔어요. 일단 원숭이가 해바라기 씨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가 앵무새를 마녀의 방으로 유인해 갔답니다. 앵무새가 방으로 들어가자 벽난로 안에 숨어 있던 다람쥐는 열쇠가 있는 곳으로, 그리고 파랑새는 창문 앞으로 다가가서 마녀가 오는지를 살펴보았어요. 다람쥐가 검은 천을 걷어냈어요. 그 안에는 작은 새 장 속에 반짝이는 열쇠가 들어 있었답니다. 다람쥐는 열쇠를 꺼내기 위해 팔을 새 장 안으로 집어넣었어요. 조금만 더. 손이 닿질 않아. 조금만 더. 그때였어요. 밖을 내다보고 있던 파랑새가 큰 소리로 이야기했어요. 얘들아, 마녀가 돌아오고 있어. 파랑새와 원숭이는 재빨리 굴뚝으로 나가기 위해 벽난로 쪽으로 달아났어요. 하지만 다람쥐는 지금이 아니면 열쇠를 다시 가지러 올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끝까지 열쇠를 잡으려고 했어요. 드디어 문 앞에 마녀의 발소리가 멈춘 순간, 잡았다! 다람쥐가 열쇠를 잡았어요. 드디어 현관문이 열리고 마녀의 발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자 다람쥐는 마녀의 발을 피해 재빨리 집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마녀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비어있는 새 장이 눈에 보였어요. 아니, 앵무새군,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야? 열쇠를 잘 지키라고 했잖니? 원숭이와 다람쥐, 파랑새는 드디어 샤랄라 공주님의 집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재빨리 감옥의 문을 열었답니다. 자물쇠가 열리자 그림자 감옥은 어느새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잠시 후 잠을 자고 있던 샤랄라 공주님도 잠에서 깨어났어요. 잘 잤다. 어제 너무 피곤했었나? 좀 오래 잔 것 같은데. 너희들 왜 이렇게 나를 보고 있는 거야? 공주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괜찮으세요? 다람쥐가 인사를 건넸어요.
공주님이 무사히 깨어나는 것을 본 동물들은 그동안 있었던 일을 공주님께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공주님이 무사히 돌아오셨다는 이야기에 숲속의 동물들도 모두 기뻐했답니다.